예. 많이들 학자들도 그렇고 지금 세계의 석학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런 걸 의논하고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대통령들도 모여서 많은 걸 의논을 이런 걸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죠. 여기서 안 나온 소리는 단 하나도 없고 좀 더 하던 소리를 지금 한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길을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를 바르게 직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틀에서 자꾸 변화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있는 틀에 이만큼 성장을 하는 거는 인류 사회의 30%의 선진국에 들은 우리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30%의 전부 다 이제 1차적으로 성공한 그러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금 열어야 되고 이 산을 넘어야 되는 때가 왔는데 이 산 고지에 와가지고 전부 다 표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30%의 선진국들이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면 방법을 개척해 나가면 그 후진국들이 전부 다 이 길로 다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앞으로 고지를 넘느냐 못 넘느냐 여기 지금 기로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풀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혁신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규제를 풀어라 그러면 규제를 풀고 나면 이런 걸 더 이용을 해갖고 장사를 좀 더 잘하게 물건을 좀 만들기 쉽게 이래갖고 노예들을 또 더 쪼우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자는 건데 이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거니까 요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많이 내가 하던 말인데 우리가 장사치에서 기업가로 변했습니다.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떤 단계냐 하면 기업인 완성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장사치에서 기업인으로 된다라는 것은 장사하는 것은 우리가 돈 버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내 힘을 좀 갖추기 위해 가지고 물질을 모으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기업을 운용하는 체제로 간 거죠. 이때까지. 그러니까 기업을 운용을 하는 것은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조직을. 이제 조직은 모든 지금 기업들이 조직을 형성을 한 시대죠, 이게. 국가도 조직을 이루었고, 모든 이 종교도 조직을 이루었고, 기업들도 조직을 이루었단 말이죠. 그러면 조직을 갖추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힘을 다 갖추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조직을 운용하는 게 뭐냐? 경영이라고 한다, 경영. 경영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았던 겁니다. 경영을 하다가 보니까 기본적인 이게 조직이 갖추어졌고 경영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했든 간에 잘 해갖고 경영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다 완성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경제도 일어났고 그죠? 경영을 하게 되는 거하고 장사하는 거하고 틀린 것이 장사를 하면은 물질만 오지만 경영 시대가 열려가지고 기업을 운용을 하게 되면 기업 운용이라는 것은 경영을 하는 건데 경영은 무슨 경영을 하냐? 사람 경영한다 이 말이죠. 장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경영하는 거예요. 사람을 경영을 하니까 장사는 저절로 잘 돼가지고 경제가 팽창하고 일어난다 이 말이죠. 왜? 인재들을 우리가 경영을 잘하기 때문에 장사하면서 들어오는 수입은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업이 좀 더 팽창하는 거거든요. 근데 팽창을 해가지고 인재는 팽창을 했으니까 컸잖아요 이게. 그렇게 우리가 기업을 운용을 하면 장사를 하면 물질만 들어오죠. 기업을 운용을 하면서 경영을 하게 되면 인재가 오는 거예요. 인재가 오고 우리한테 어떤 사회 환경을 주어지고 거기에다가 물질은 자동으로 주어져서 팽창을 해서 다 큰 겁니다. 다 컸는데 이 다 키운 이걸 가지고 뭘 할래 물어야 되는 거죠. 뭘 할래? 이걸 못 찾는 거죠.
이 키우지를 못했었는데 이걸 키우기 위해서 온 것이 경영인 거예요. 그게 기업 운용체란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이걸 다 키웠어. 키운 걸 갖고 뭘 할래 이 말이거든요. 이제 사업해야 되죠. 사업. 경영자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사업가라고 이름을 먼저 써버렸어. 그럼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업한다 그래. 이게 사업하는 거 잘 따져보면은 이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장사해서, 기업, 이게 경영을 하고 키우고 나면 그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뭔 줄을 모르고 지금 기업과 사업이 같은 건 줄 알아요. 경영하고 사업이 같은 건 줄 안다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뒤섞여 갖고 그 다음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사업가로 변해야 되죠. 경영인에서 사업가로. 사업가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걸 운용한다, 운용. 이제는 사람 경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부 다 조직이 다 갖추어졌으니까 이 힘을 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그럼 사업을 하면은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하면 사람을 이롭게 한다. 사업은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사를 잘한다가 사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이롭게 한다. 사회를 이롭게 한다. 이롭게 하면서 빛난다.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조직은 다 만들었으니까 이걸 운용을 잘하면 이 조직이 빛난다 이 말이죠. 빛나면 어떻게 되냐? 이 사회에 영웅이 새로 나온다. 영웅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빛난다. 이러면 세계의 영웅 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개인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사는 것이 사업이냐? 사업은 복지 사업이 사업입니다. 물건 많이 파는 사업, 이게 의의가 안 맞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교육 사업이 사업이에요. 교육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를 담당한다 이 말입니다. 교육이 빠진 이 사업은 없는 거예요. 교육이 빠진 사람을 이롭게 하는 법은 없는 겁니다. 뭐 어떤 교육을 이야기하느냐 이런 거죠. 어떤 교육? 사회교육. 이걸 인성교육이라고 합니다. 이걸 더 크게 정리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한다라고 하면 홍익인간 인성교육이다. 인간 완성. 우리는 동물로서부터 해갖고 육신을 받아가지고 인간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 인류가 이때까지 노력을 하면서 진화를 한 겁니다. 인간 완성을 하려고. 사람으로서의 완성하기 위해서 윤회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고 지식을 배양하고 이것을 우리가 갖춘 거죠. 그래서 왜? 사람 되려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사람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람답게. 사람 완성이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을 때 사람답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교육, 복지를 논하니까, 요렇게만 이야기하고 말아버리면, 복지하면 전부 다 내놓으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지금 가져가는 거죠. 이거는 아니에요. 뭔가가 복지를 잘못하는 거죠. 신패러다임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를 생각을 해라. 앞으로 가르치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가르치는 사업. 사업은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저 나라들이 기술이 모자라면 기술도 가르칠 수 있고, 저 나라들이 지금 이 세계적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살지 못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네 바퀴 모르고 산다면 우리가 같이 사는 방법도 가르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우리가 가정을 갖다가 내 욕심으로 살았다면 우리가 가정 평화를 위해서는 같이 서로가 윈윈하게끔 살 수 있는 가르침도 있고, 이런 게 전부 다 사회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교육, 우리는 인성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런 거죠.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고 자기 나라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살면 다 어려워진다, 이 말이죠. 전부 다 경쟁 시대가 돼가지고 다 어려워지는데, 자기 중심 시대가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러면 내 어려움은 없어진다. 너를 위해서 사는 걸 바르게 찾아서 너를 위해서 살면, 나는 너를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되냐? 너가 잘 되죠. 한 사람 놓고 하면 참 이야기가 재밌는데, 여럿을 놓으니까 이게 조금 그러네.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살면 너가 좋아지죠. 좋아지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빛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살면 너는 좋아지는데 나는 빛이 난다니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을 만큼 빛이 나요. 빛나면 내가 좋아지는 건 안 좋아질까요? 좋아지는 거는 같이 좋아지고 내가 빛까지 나요. 우리가 이룬 걸 가지고 앞으로는 운용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때까지 갖춘 것도 이룬 거예요. 이걸 가지고 상대를 위해서 살아야 상대가 좋아짐으로써 나는 덤으로 좋아지고 나는 빛까지 난다, 빛. 그래서 존경을 받게 돼가 있거든요. 상대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개인적으로 이야기는 상대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살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때까지 사는 방법이죠. 이제는 나무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살면 저 나라가 좋아져요. 그럼 우리도 함께 좋아져요. 근데 문제는 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를 존중하고 따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빛이 나요. 이게 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진 거를 가지고 운용을 잘해라. 너가 성장한 너 자신을 운용을 잘해라. 이 나라에 힘을 가졌다면 그 힘을 운용을 잘해라. 요렇게 해서 이 길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우리가 무슨 체제를 더 좋게 해가지고 기업이 지금 경영하는데 더 도움되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지금 이 사회가 새로운 길을 못 찾으면, 우리 사회는 전부 다 고용인들은 노동자고, 고용인들은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노예예요. 노예, 현대판 노예들. 지금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것을 탈피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응? 경영자는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느냐면, 우리를 믿고 따라하면서 이 회사를 키웠고 우리가 가족이 됐다면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켜갖고 우리가 보람된 삶을 살게 해줘야 되고, 그 보람된 삶 속에서 우리는 꽃피어가지고 빛이 나야 되고, 요렇게 돼야지 이것이 이제 사업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업인들을 믿고 따라왔잖아. 그럼 기업인들이 새로운 길을 이제 열어야 될 때가 됐는데 못 열고 있다, 이 말이죠. 새로운 길을 여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지금 앞으로 하는 일들이 보람된 일을 하면서 우리도 노예가 되지 않는,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이 나라에 지금 가는 길은 국제사회 후진국도 있고 선진국이 있다 그래도 어떤 패러다임을 지금 못 찾아갖고 있고, 이러고 힘들어하는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찾아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말이죠. 우리가 망하고 불이 꺼지고 이 나라가 없어져야 될 판에 그때 국제사회가 전부 다 들어와 가지고 피를 흘리가면서 목숨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희생을 치루었고 건지놓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 나라를 건져놔놓고 전부 다 국제사회에 문물을 끌어다 들려고 딱 몇십 년 만에 이만큼 키우는 나라라고. 우리가 다 컸다면, 기본적으로 컸다면 국제사회에 분명히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민족이에요. 지금 이게. 그 길에서 찾으려고 들지는 안 하고 우리를 키워줄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 힘이 필요로 할 때가 있는 거죠. 국제사회가. 이럴 때 국제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이 대한민국의 홍익 인간들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다른 나라들 또 작게는 남을 위해서 살 수 없다면 내 욕심으로 산다면 이제부터 엄청나게 고통받는 순환이 와요. 상대를 위해서 살아라. 상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잡아가지고 그 길만 찾으면 우리는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지고 실업자가 단 한 명도 없어집니다. 이 나라는 실업자도 단 한 명도 없어지고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하나도 없어지고 대기업은 스스로 빛나고 존경을 받고 나라는 스스로 인류에 빛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이 마당에서 지금 정치하고 있는 거죠. 돈 걱정을 하지를 마라 하지를. 이 길을 지금 찾아줘야 되는 사람들이 이 길을 못 찾아주고 있는 거죠. 누가?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왜 못 찾아주냐?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지금도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빕니다. 또 지금도 돌배한테 절하고 있어요. 돌을 부처라네. 부처가 뭔지 아직 공부가 안 돼서 그래 놓고 설명을 한다. 또 백성들한테 부처가 이런 거라고. 그러고 돌한테 우리 같이 절하자고. 세상에 무식한 놈들이 있나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류의 희생을 먹고 성장을 한 홍익 인간들이 사는 곳이에요. 지식인들. 이렇게 무식해서야 무식하게 살고 잘 살겠다고 지식인들이 빛나는 인생을 한 번은 살아야 될까인가 봐. 우리 조상의 얼을 빛내야 될까인가 봐.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가 다 컸으면 빛나게 살아가지고 조상의 얼을 빛내야 될까인가 봐. 7,000년 역사는 어디 가뿐노? 저마다 소질을 개발해갖고 안으로 힘을 챙기고 자주 독립을 이루어서 밖으로는 인류 공룡에 이바지해야 될 때라며. 인류 공룡에 이바지한다라는 것. 이건 대성불들이 하는 겁니다. 기업인들 지금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 기업인들이 앞장을 쓴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줄 수가 없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업인들을 지금 혼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응? 기업인들을 바르게 더 아주 명예롭게 더 크게 당신 집안이 빛나게 이렇게 이끌어줘서야 되는데 천지도 모르는 것들이 깨쳤다고 나와가지고 아주 이 나라 꼴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내가 큰 소리 좀 쳐야 되겠어요. 이 비메이커 나오고 말 한 번에 잘못하면 내를 해칠까봐 이때까지 소리도 안 했어요. 이제는 날 못 해칩니다. 내가 이제 말 좀, 입 바른 말을 좀 해야 되겠어. 기업인들을 바르게 이끌어서 이분들을 영웅을 만들어내야만 그래야 이 나라가 빛나는 거예요. 기업인들은 이 나라 대표들 아닌가 봐. 그 사람들을 수십구 년기 처박으여갖고 이 나라가 얼마나 생피찬란해갖고 이게 국제 나가서 지금 얼굴을 들고 살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을 빛나게. 우리 조직의 대장은 빛나야지. 응?
그래야지 우리도 떳떳하게 이게 가슴을 피고 나갈 수 있지 않는가 봐. 이 잘못은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한테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한테 지식인들이 이 전부 다 기업인들이고 총수들이고 사모님들이고 그게 전부 다 무릎 꿇고 들어갈 때가 있었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데는 힘들죠. 그런 걸 같이 도담을 나누면서 이 사회를 앞으로 미래를 나갈 걸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인들이 바르게 가서 우리 직원들을 바르게 이끌고 이 식솔들을 빛나게 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그게 정신적인 지도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박수보다 못하는 것들이 깨쳤다고들 폼을 잡고 탁 앉아가지고 잘들 한다 이거 나라 꼬라지 되겠다 이게 정신적인 지도자고 종교 지도자가 전부 다 무의도식자밖에 안 돼가 있는 거야 지금. 앞으로 그런데 돈 10원도 주지 마. 그런 데다가 힘을 갖다 쏟으면 그 사람부터 혼낼 테니까. 정신들 차려야 돼 지금. 왜 당근 먹는 수련도 하죠. 왜 당근. 오만 수련이 세상에 다 나왔어요. 뭐든지 이렇게 옷 입는 수련, 또 절하는 수련, 뭐 이렇게 가면 막 수련이라는 소리를 전부 다 갖다 넣었어요. 왜 갖다 넣었을까요? 우리는 수련은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수련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오만 걸 다 수련이랍니다. 지금 아무리 그런 수련을 하고 아무런 우리가 기술을 가져도 너가 인성을 안 갖추면 그 수련 아무 데도 쓸모없습니다.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네가 인성을 안 갖추면 네 인생에 도움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앞으로 이제 정법 수련을 이제 내가 내줄 테니까 저거가 수련가니까 나도 수련 하나 내줘야지. 이 정법 수련을 앞으로 어떻게 하냐? 우리는 지식을 갖추어야 되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홍익 인간, 최고의 인간들은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지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 지식이 있고, 특수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지식은 다 갖춘 상태예요. 일반 지식은 다 갖췄는데 특수한 지식을 못 갖췄다. 무엇이냐? 이것이 정법입니다. 정법이 무엇이냐 하면 진리다. 그럼 진리는 무엇이냐? 자연의 법칙이다. 자연에 인간이 살아나가는 법칙. 이 자연의 모든 것은 이 삼라만사 우주를 갖다가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인간이 바르게 사는 걸 교육시키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저 우주가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 같지만 전부 다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요 인체 있죠. 인체 요 안에는 무수한 원소들이 있습니다. 무수한 원소들이 있다, 인체에. 이 원소들이 있는데 원소가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 저 별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저 우주에서 다 만들어진 거다 이 말이죠. 전부 다 우주에서 원소들을 생산을 해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우리 인간 육신을 만들기 위해서 이 원소를 생산하는데 그냥 생산된 게 아니에요. 수십억 년 동안 이것이 붕괴하고 또 뭉치고 붕괴하고 뭉치면서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내서 이것이 전부 다 지구를 빚었고 지구 안에 이게 인간의 육신을 빚어내고 인간의 육신을 우리가 영혼들이 이 육신을 쓰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게. 이게 과학적으로 넘어가면 골치 아프고 이런 거 앞으로 다 풀어야 될 일들이죠. 풀어야 될 일들이고 우주와 우리는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전부 다 하나도 관계없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다. 그래서 이제 정법 수련은 마지막 수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온 세상에 나온 수련은 다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골라가면 좋은 거는 바르게 쓰고 안 좋은 건 좀 물리놓고 이러면 되고 전부 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되는데 우리가 진리를 받아놓고 자연의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 이거는 해야 된다. 생활도에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원리들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거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 혼자 하고 있습니다. 밤에 잘 때도 듣고 낮에도 듣고 이칸에 막 듣기는 하는데 누구하고 말도 안 되고 왜 이 질량이 좀 달라가지고 뭐 일반적인 상식이고 일반적인 지식이면 말이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거는 이 정법이다 보니까 너무 질량이 난해해가지고 듣기는 들어 나는 알겠는데 말이 안 돼 이게. 이걸 섞어내야 되거든요. 섞으면 어떻게 되냐? 니와 나가 하나가 돼요. 이걸 섞을 줄 알아야 된다. 이 큰 이 질량을 우리는 이제 섞는 거를 해야 된다. 섞는 수련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아침에 우리가 이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따로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낮에 이제 우리가 밥 먹을 때 아침에 밥 먹을 때 새벽에 내가 들었는데 따로 듣고 밥 먹을 때 이야기하면 이야기 돼요. 아침 먹을 때도 이야기가 다 안 돼 이게. 근데 이게 언제 이야기가 되느냐면 요거를 강의 본문을 오늘 우리가 같이 들을 거는 하나 정하세요.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이 너무 좋다. 이런 거를 하나씩 고르라는 거죠. 골라가지고 이거는 내 남편과 같이 듣는다든지 동료와 같이 듣는다든지 우리 회원들이 같이 들을 거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가 회원들이 있으면 회원들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은 거죠. 정사모가 있으면 정사모끼리 또 회원이 있으면 회원끼리 가족이 같이 공부하면 가족끼리 이렇게 해서 이걸 같이 듣는데 이제는 한 주제 한 가지를 같이 들어라. 같이 듣는데 그 시간에 같이 둘러 앉아서 들어라. 둘러 앉는 거는 사각으로 앉지 말고 원으로 앉아라. 원으로 앉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으로 앉아갖고 작은 식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삼각으로 원이 되고 그다음 조금 식구가 많으면 5명이 원이 되고 조금 식구가 많으면 7명이 원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으로 앉아라는 거죠. 소리는 복판에서 나고 요새 좋잖아요. 그 좀 뭐 전화기도 있고 또 블루투스도 있고 여러 가지 소리 좋을수록 좋습니다. 블루투스 같은 이런 스피커를 이용하면 굉장히 좋죠. 그렇게 해서 복판에 놓고 둘러 앉으세요. 둘러 앉아 한 주제 갖고 같이 들으십시오. 같이 듣고 나서 요거를 갖고 토론하십시오. 제법 간단하죠? 간단한 게 맞나요? 이거는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거예요. 같이 듣고 토론하십시오. 이게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같이 듣고 토론하십시오. 요걸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든,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일주일에 2-3번을 해도 좋습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질량의 향상과 당신들이 갖춰지는 것은 눈에 띄대로 달라진다. 근데 요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식구가 좀 많죠? 많으면 한 30명이 된다. 30명이 될 때는 식구가 좀 많으니까 앞에 앉는 사람 몇 명 앉나요? 7명 이상 넘지 마라. 예? 제일 앞에 앉는 사람이 7명 이상 넘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토론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30명이 되고 좀 많이 앉죠. 이제 2줄, 3줄도 되죠. 그것도 원으로 앉아야 되고, 그래서 같이 듣고 토론은 제일 앞에 앉은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3명이든 5명이든 7명이든. 7명 넘는 거는 하지 마라. 지금은 그 법까지는 안 준다.
그렇게 해서 들을 때는 명상하고, 눈을 감고 듣든 뜨고 듣든 명상을 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토론할 때는 제일 앞에 사람들이 토론하는 것을 경청하고, 제일 앞에 사람들은 토론하는 주제들이에요, 지금. 이분들이 기운에 따라가지고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의 기운이 지금 달라집니다. 기운은 여기서부터 뻗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는 우리가 같이 토론할 수 있는 문화, 이걸 지금 되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도를 닦으면서 우리 홍익 인간들은 공부는 달랐어야 돼요. 우리는 유치원에서부터 이걸 했었어야 돼요. 오늘 이게 주제를 놓고 연구하는 문화, 토론 연구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는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 그런 민족이었었어요. 이게 홍익 인간 교육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명상을 하면서 이걸 우리가 법이 없었더라도 그 일반 우리가 상식도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만지고 갔어야 됐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했으면 오늘날 전부 다 가족이 갈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 전부 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지금 한 명도 없다. 이거는 못했던 거죠. 이는 수련을. 그래서 인자는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인자는 법이 있는 거로 중심이 있으니까 이걸 중심에 법을 놓고 우리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수련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걸 이제 100일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보자든지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모여서 요새 교회 같은 데는 참 좋대.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야 된다며. 우리는 이 공부하러 우리가 모이자는 거죠. 정 바쁘면 못 오더라도 어지간하면 한 100일은 해보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 갇혀온 사람들이 자주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녁에 만나서 잠깐 할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하나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었을 때, 같이 듣고 나눌 때, 한 3개만 해도 어지간하면 2시간 금방 가요. 이 나눈 공부가 어떤 건지 우리가 위력을 알게 됩니다. 딱 100일만 해보면. 우리가 성장하는 것 뿐이 아니고, 이 주위의 사람들하고 얼마나 갖춰지며, 이 안에 에너지가 얼마나 좋은 에너지가 우리한테 지금 오고 있는지를 100일만 해보면 아는 거예요. 기운을 모아서 기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로 해가지고 요쪽에 전부 다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경을 받고 있고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둘러 앉아서 이 에너지를 전부 다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질병도 없앨 수 있고, 이는 에너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도 바꿀 수 있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100일이라도 해보고, 또 좋으면 100일 더 하면 되니까, 또 나 100일 쉬다가 하려다 그래도 되니까, 요런 거 이제 수련법을 지금 내줄 테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런 그 토론을 다 하고 나서 오늘 다 듣고 나면 일어나가지고 우리 모인 사람들 중에 이런 우리가 기수련한 사람도 있고 몸수련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섞여 있을 겁니다. 우리 속에서 아는 사람이 털기하는 겁니다. 긴장했던 이런 걸 전부 다 털어내고 벌써 기운들은 내 안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긴장했던 거 다 털어내고 그러면 이렇게 몸을 이게 풀어내라. 그러면 이 내가 가지고 있던 질병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잘못돼 갖고 있던 이런 뼈도 바로지고 이런 것들이 저절로 막 이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몸 풀고 싶을 때는 지멋대로 푸는 것도 시키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여기서 능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서로한테 도움되는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요런 수련을 지금부터 1차적으로 내가 법을 내주니까 우리 정법 가족들은 이거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이해됩니까? 요거를 오늘 한 개로 들은 걸 가지고 멋대로 토론하십시오. 요거 들은 걸 가지고 3명이 앞에 있고 뒤에 10명이 있더라도
3명만 토론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사람만 토론해야지 뒤에 사람은 절대 간섭하면 안 되고 뒤에 사람은 수첩을 들고 내가 토론하면서 여기서 일어나는 거를 내 방법으로 일어나는 걸 적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하고 그래 뒤에 사람은 여기 업섭으로 지금 앉아서 에너지를 받고 있는 것이고 앞에서 하는 것들을 분별하면서 정리하면서 내가 또 공부하는 것이지 요런 거 뒤에 사람이 앞에 사람들하고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요거 규칙은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요런 것들이 이제 참신하게 우리가 잘 되면 저녁으로 이렇게 이게 야외 그러니까 공원 수련 같은 거 공원에 갖고 요새 블루투스 좋잖아요. 그 나가가지고 공원에서 이게 요렇게 해놔놓고 그렇게 돌아 앉아갖고 명상을 하면서 이걸 듣고 나서 토론하는 거. 요런 거 밖에서 하면 또 기분이 또 틀립니다. 요런 것들 안에서 연습을 해가지고 잘할 때 밖에 나가라는 거예요. 잘할 때. 안 그러면 창피 찬란해지니까. 그렇게 해갖고 밖에 나가고 이것이 점점 이제 밖으로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런 거 할 때 촬영을 다 해놓으십시오. 촬영. 요새 촬영하는 거 젊은이도 섞였고 그러니까 촬영을 어지간하면 될 겁니다. 정 안 되는 분은 안 해도 되지만 어지간하면 촬영해서 전부 다 남겨두라는 거죠. 우리가 캠코더 촬영을 하든 안 그러면 요새 전화기가 촬영이 다 되니까 그런 걸 세워놓고 우리가 하는 거를 전부 다 동영상을 다 찍어놔야 됩니다. 찍어놓고 토론하는 것도 그렇게 동영상을 어떤 사람은 2-3군데서 해가지고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군데서만 찍을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우리 끼에 이제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거 촬영들이 다 남아야 됩니다. 남아가지고 이걸 정보시대로 이렇게 보내주고, 요렇게 해서 그 팀들이 우리, 이게 지본 같으면 지본에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전부 다 앞으로 작품을 만들 테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우수한 것들은, 이는 나중에 경연대회도 할 겁니다. 이는 이제 수련 경연대회 하는 거죠. 이런 걸 해서 선별을 해갖고 나중에 상도 줄 것이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앞으로 일어날 테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하고 나야, 그 다음 수련 경연대회를 열 수가 있죠. 이런 거를 하면서 전국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면은,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해낼 테니까, 그런 사이트도 이제 만들어질 것이고, 그는 이런 것들이 사이트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엄청난 분량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낼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온 국민들이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도 할 테니까, 그런 거 촬영하는 거를 우리가 잘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하자. 그럼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정보를 듣고 계시는데요. 예. 그러면 그 정법 공부에 대한 연수라든지 예. 아니면 그 나이 예. 그리고 그 테마를 정할 때 각자가 어떤 테마를 정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간에 지금은 너무 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너무 정하지 말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팀을 모으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팀이 모이면 되지 나이고 연령이고 너무 따지지 마라. 그러나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팀을 모으는데 팀을 모을 때는 우리가 조금 껄끄러운 사람은 팀에다 여쭤마라 하지. 껄끄러운 기운이 내한테 오면 안 좋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좀 재미있어 우리가 하면 좋을 사람들 조그만하게 해보는 거죠. 요렇게 갖고 자꾸 키워갈 때는 여기에 좋아서 오면 여기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을 때는 전부 다 뜻이 맞는 사람들. 요렇게 해서 만일에 이게 저기 안 맞으면 여기서 나가도 됩니다. 나간다고 해서 이 사람은 잘못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기운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나갈 수 있습니다. 요런 것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으려고 하는 거지 서로가 기싸움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해봄으로써의 더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요거는 계속 발전돼야 되고 앞으로 이것이 세계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예. 세상에 어떤 일도 자연에 그르치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것이 왜 가능하냐? 지식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식의 질량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과학으로 변하고 기술로 변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대로 전부 다 이걸 활용을 하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말을 원초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은 신에서, 자연에서 운행을 하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자연에서 운행을 하고 우리는 신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만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신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살아있는 인간 신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식의 질량을 확장시키고 인간이 진화하는 이유는 살아있으면서도 신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인간으로 살아있으면 육신을 갖고도 신이 되고자 한다. 신이 되면 어떻게 되냐? 만물의 영장이 된다 이 말이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이 되고자 우리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 생전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당신들이 누구냐? 신들이에요. 이 말을 지금 어디 잘못하면 난 미친놈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당신들이 신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슨 신이냐? 인신입니다. 인신. 사람 육신을 덮어 쓰고 있는 신. 요것 때문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요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신들이 이 땅에 내리서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더 발전하고 개발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발전하는 만큼 자연이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변화시켜서 우리가 만진다. 생명공학입니다. 환경공학. 이 발전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인간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유전인자도 직접 변화시킨다. 자연이 변화시켜서 우리한테 주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변화시켜가지고 운용해 나갈 때가 됐다. 이것이 이제 홍익 시대가 된 겁니다. 인간들이 전부 다 성장을 해갖고 신으로 지금 등극하고 있다. 이래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서양에서는 이는 과학으로 발전을 했고, 과학, 지식이 성장을 해갖고 과학을 만지고 있습니다. 과학은 물질과학이죠. 물질과학만 갖고 될 거냐? 질을 실험을 하고, 이 동물을 실험하는 거는 물질을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실험을 하는데 육신만 갖고 인간이냐? 아니란 말이죠. 서양에서 만지는 과학은 이 육신을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은, 그렇게 동물의 육신을 이렇게 해보니까 된다 해가 인간 육신도 될 거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육신이 있는가 하면은 내 영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육신을 먼저 따지는 게 아니고 내 영혼, 정신 이런 것들에 우리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동양이에요. 이 동서양에서 하는 일이 틀리다 이 말이죠. 서양에서는 물질과학을 하고 동양에서는 정신과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의 정신과학과 서양의 물질과학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융합이 될 때, 이럴 때는 완벽한 우리가 신의 역할을 한다. 정신과학이 발전하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이 확장성을, 생각의 확장성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많은 걸 깨닫기 시작을 하면 생각하는 게 확장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생각을 확장을 하는데 이 확장을 한 것을 모든 우리 앞에 사람들한테 이해되게끔 설명할 수 있는 확장성이다. 요렇게 될 때 정신과학이 팽창하고 있다.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면 우리가 이 차원계에 있는 신들도, 육신이 없는 신들도 우리가 이제 만지는 이런 시대로 지금 바뀐다 이 말이죠. 이게 육신이 없는 신들도 영혼들, 귀신들, 대신들,
무슨 신들도 우리가 운용을 하는 인간들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시대로 지금 바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량이 모자랄 때는 그 모르는 거한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고 그래 비굴하게 뭔가를 우리는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지식이 확장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완성이 되니까 영혼들을 부를 수도 있고 어떻게 조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누가 더 신이에요? 요새 이름 붙이다가 더가 많이 붙대. 더 인간.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신들이 앞으로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인가를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부터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신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전부 다 총체적인 걸 풀 것이니까 이런 걸 풀어가면서 지금 조금씩 풀지만 총체적인 신에 대해서 인간과 신에 대한 걸 전부 다 풀어줄 테니까 그걸 이제 풀어놓고 나면 우리가 생각의 확장성이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근본의 원리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르는 만큼의 이렇게 압축돼 가지고 그냥 있는 거니까 아는 만큼 팽창을 하고 그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서양에서 과학으로 뭔가를 생명공학을 하면서 이상하게 뭘 한다 그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인간은 동물하고 다루는 것은 틀리다 이 말이죠. 우리가 왜 사이간자를 쓰느냐? 사이간자는 동물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이거는 사이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물의 육신을 가지고 있어대 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해서 이 사이간자를 써서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을 다루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그것 때문에 이 한국으로 오게 돼 있는 거죠. 왜? 동물만 갖고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영혼까지 다루어야 인간을 다루는 것이지 동물만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는 만큼 확장할 수도 있고 팽창할 수도 있고 우리가 100년 안팎을 받아온 이 시간을 확장시킬 수도 있고 이게 축소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알아서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건 신의 영역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야 된다. 누가 신인지부터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우리가 뭐라 그러나 우리는 뭐 뒤처졌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서양에는 과학을 한참 발전시켜야 됩니다. 과학에 전부 다 이게 물질과학에 어느 정도 전부 다 가면 그 다음에 뭔가가 빠진 게 있어갖고 찾아 들어오는 데가 동양으로 들어오면서 이 대한민국을 찾게 돼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준비를 해놓고 이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지금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융합이 일어나서 동서양이 하나가 뭔가 작품을 이루어내는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죠. 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시대를 살 때는 그 자리에 뭐가 앉아갖고 우후죽순 해놓으면 또 뿌운다고 또 전쟁이 나야 돼요. 전쟁이 나야 뿌죠. 서울에 이리저리 뭐 해놨으니까 그걸 갖고 대단한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뭐 폭탄 몇 개 넣자 보니까 없어지잖아요. 뭔가를 건설할 때 건설을 하고 아니할 때는 이걸 잘 만지면서 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용산기지가 지금 남아있는 거는 그렇게 전부 다 좋은 땅이니까 차지하면서 나눈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하고 대한민국에는 수도 서울의 최고의 땅이죠. 이 땅을 가지고 지금 전부 다 탐을 내고 이렇게 쓰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 땅은 어떻게 써야 되는 땅인지를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중요하고 좋은 땅은 말이죠. 나라의 국민들이 전부 다 이게 에너지를 지금 쓸 수 있는 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파트를 세운다, 건물을 세가 뭐를 한다, 몇 프로는 이렇게 한다, 이게 전부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거기에는 뭐가 써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가 될 것이냐, 수도 서울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할 것이냐, 그거를 찾아갖고 그거의 진지를 만들어야 돼요. 거기 딱 비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문화의 메카를 만드는 공원을 세워야 된다. 문화공원. 용산 그 기지 요거는 하나도 다른 거로 손대면 안 되고 문화기지를 만들어야 돼.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를 앞으로 일으킬 그 장소를 지금 마련해야 되는 게 거기 딱 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용산에는 어떻게 그 힘을 쓰느냐 하면 용이 와야 돼. 용이 어떻게 와요? 그냥 오면 용은 그냥 오면 쓸모가 없어요. 여의주를 들고 와야 돼. 여의주가 뭐예요? 법이에요. 인간한테 살아가는 사람한테 최고의 사람을 용이라고 합니다. 용. 그래서 12지에다가 용을 갖다 제루에 올리는 거라 최고의 신장. 하늘의 힘도 부르고 땅의 힘도 연결하는 최고의 신을 용으로 상징을 내놓은 거예요. 용은 무엇이 용이냐? 그는 상상의 동물 아니냐? 최고의 사람이 됐을 때 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가리 통뼈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지금 홍익인간인 출연을 할 때 용들이 지금 출연하는 거죠. 최고의 사람들이 출연한다. 이게 용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은 게 용산이 남아있고, 용산에서 앞으로 뭘 할 거냐? 횃불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문화의 횃불을 들어야 된다. 인류가 여기 와서 연구하고, 여기 와서 같이 논할, 그는 문화를 놓을 자리로 남겨둬야 된다. 그래서 문화공원으로 설정을 하고, 어떤 것도 거기에는 명분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바르게 설정을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들어올 명분을 만들어가 야곱야곱 주워 모아갖고 용산공원은 잼이 남아요. 잠시기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명분이 바르면 아무것도 손 못 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과 이 나라와 인류의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세계국제영화제도 여기서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앞으로 연구하고 이게 세계에서 전부 다 일로 와서 그렇게 해서 그쪽에 지하를 어느 정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안에다가 여기에 들어오면 영화를 다 만들 수 있게 만들어놔야 돼요. 세계 어떤 영화도 여기 들어오면 다 만들 수 있고 이게 들어오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세계 진짜 문화제를 영화 축제를 여기서 열고 영화는 말이죠. 영화는 이제 시작해가지고 준비해 놓은 겁니다. 앞으로 미래의 교육용이 영화로 나옵니다. 미래의 교육은 영화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화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할 겁니다. 영화 한 편을 보면 성공의 길이 딱 나와야 돼요. 영화 한 편을 딱 보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이게 딱 나와야 돼. 이 교육이 딱 돼버려야 돼. 영화 한 편을 딱 보면 친구라는 게 무엇임을 정확하게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냥 어리 있다고 친구가 아니에요. 어리가 뭔지도 나와야 돼 지금. 그런 것들이 사회의 모든 영화 한 편을 딱 보면 대통령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교육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신패러다임의 새로운 문화예요. 앞으로 미래에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교육시대. 요것이 문화로 갖고 전부 다 교육시대를 만들어내는 이렇게 해야지 교육을 바르게 받도록 이런 걸 자꾸 창출을 해서 이 사회를 만들어야 그것이 복지사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사회는 교육 없이는 절대 안 되고 교육은 패러다임이 나오면 전 국민과 세계가 같이 받아야 되고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죠. 재밌고 깊이가 있고 가슴 속을 찢어놓고 그 빈 곳을 채워주는 이는 교육, 영화, 문화 이런 것들은 그 용산에서 해야 됩니다.
내 자리도 하나 줄란가 모르지 그래. 멋지 용산을 아주 지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건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자리다. 만일에 그걸 함부로 손댔다, 엄청난 이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건 다시 비워야 됩니다. 그게 용산입니다. 용산은 사람이 앉을 자리입니다. 진짜로 인류를 위해서 살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또 거기에 왕래하면서 국제사회를 위해서, 문화인들이라고 하면 국제사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 그게 문화인인 거라. 앞으로 문화인 공부도 새로 해야 돼. 그림 잘 그리면 문화인이 아니에요. 글 잘 쓴다고 문화인이 아니고, 쇼 잘한다고 문화인이 아니니까. 문화인이 나와야지. 문화인. 제주꾼이 아니고. 인성교육이 되지 않은 자는 문화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네가 그림을 잘 그려도 네가 뺐다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뺐다간 게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가시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문화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가? 문화인의 인성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아직 문화인은 될 수 없습니다. 문화인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앞으로 내서 가르칠 테니까 필요하면 같이 노력하고, 아니면 문화인이라고 고집 부리다가 그러다가 고집쟁이로 죽고 알아서 하라니까. 용산은 중요한 데니까 앞으로 한 불에 건드리면 안 되는 곳이다. 세계 문화를 꽃피우는 그런 공헌을 할 자리로 딱 기본적인 이런 것을 딱 해가지고 서울 시민의 가슴이고 허파고 심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렇게 해서 한 번에 그쪽에 손을 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요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첫눈에 반할 수 있죠. 그 첫눈에 반하는 게 참 좋은 건데, 그 뒤에 어떻게 되냐가 문제죠. 뒤에. 우리는 첫눈에 이렇게 반하는 게 어떤 식으로 반하는지를 조금 알면 좋죠. 우리가 그 첫눈에 반하는 것도, 저분이 너무 좋다. 반하기는 했는데 내 배필을 하고 싶다. 이거는 아닌 반함도 있는 거예요. 첫눈에 반한다라는 것이 내한테 공부를 가르쳐주는 교사로서의 첫눈에 반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오빠로서의 첫눈에 반하는 것도 있고, 우리 동생을 하는 것도 첫눈에 반하는 게 있고, 첫눈에 반하는 거는 여러 가지 층이 있죠, 이게.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질문을 한 거 중에서 정리를 하면, 내 배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배필. 첫눈에 우리가 이렇게 반해서도 첫눈에 반하는 거는 어떤 목적이 있느냐 하면, 내 질량과 그 사람의 생김새와 질량이 내가 반할만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나의 질량이 있다라는 거죠. 나의 오행도 있고 내가 가져온 사주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첫눈에 반하는 거죠. 첫눈에 반하는데 이것이 첫눈에 반하고 나서 우리가 관계성을 갖는데, 이제 과거에는 첫눈에 반하면 그냥 뿅 가가지고 지속성이 될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첫눈에 반해도 관계성을 갖고 시간을 가져가거든요. 시간을 가져간다는 건 뭐를 이야기하느냐? 내면을 우리가 면접을 본다라는 겁니다. 첫눈에 보고 나서는 면접이 됐는데 그 다음 내면의 면접을 봐야 되고 그 상황에 또 면접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는 우리가 오케이 사인이 돼야 부부로 시작을 하든 인연을 시작을 하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지식 사회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면접을 꼭 봐야 되는 거죠. 직장에 들어오는 사람도 면접을 봐야 되고, 우리 조직에 들어오는 사람도 면접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같이 이룰 사람도 면접을 봐야 되고, 친구를 우리가 사귀려고 그래도 면접을 봐야 되고, 이 면접을 보는 것 중에서 우리가 오행을 제일 먼저 본다. 이것이 첫눈에 반하는 거죠.
오행으로 하여금 그 사람 지금 있는 환경적으로 외형적인 거와 풍기는 이런 기운들과 이런 거로 해가지고 첫눈에 반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 면접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결정을 할 때는 이 면접 없이 결정을 했을 때 이 면접에 문제가 있는데 결정을 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시간을 같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면접 보는 것을 바르게 보면 인생에 평화가 오고 면접 보는 걸 바르게 보지 못하고 시작을 했을 때는 인생에 굴곡이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는 그 굴곡이 올 때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굴곡이 오는가를 이런 거를 이게 그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걸 맞춰가면서 갈 수 있다라 하면 인생에 우리가 동반자가 될 수 있지만 이게 굴곡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못 찾는다면 그러면 인생을 계속 허비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우리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이제 만져가야 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첫눈에 반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확률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것인데 면접을 보는 첫눈에 반하는 거는 우리가 그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은 이 40%에 해당한다. 40%. 40%에 해당을 하고 면접을 두 가지를 더 봐야 되는 게 30%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30% 면접을 더 봐서 이렇게 갖춤의 면접, 갖춤, 그 사람의 내면의 갖춤이 뭐가 있고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면접을 보고 나서 30%가 보태지면 70%가 되는 거죠. 70%가 되면은 이 사람은 면접에서 거진 오케이 사인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에 30%가 뭐가 있냐면 집안 환경. 이 가족들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형성돼 갖고 있으며 가족들과 지금 현재 당신과의 이 관계성 이런 것들이 30%가 또 좌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원만하게 우리가 인연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환경이 안 맞는데 인연을 만들었을 때 그때는 무조건 잘못되게끔 돼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해 들어가는 이제 앞으로 그런 공부들을 해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잘못하지 않는데 의논이 안 된다. 그런 법칙도 없습니다. 바르게 하는데 의논이 안 된다. 절대 없습니다. 그럼 의논이 왜 안 될까요? 틀리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요걸 찾아야 되겠죠. 의논을 하는 자리에 앉는 것은 의논하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서 앉는 겁니다. 근데 의논 안 하고 싶은데 의논하자고 불러다 앉혀놨어요. 주디 닫고 가만히 있죠. 그러더니 다음에 할란가 또 모아놓으니까 또 가만히 있어요. 의논돼요. 말하는 사람만 말하네. 그 말하는 거지 의논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논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오늘 주제가 이런 건데 요런 거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풀어보자. 요래 갖고 이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였었나요? 아니죠. 안 되지 그러니까. 뭔가가 사람을 오게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갖고 우리가 노력을 해보고 요런 거는 참 의논 좀 해보면 좋겠다. 요러면은 요런 거를 공표를 하세요. 해가지고 며칠 날 요런 거로 갖고 요렇게 의논을 하려고 그러는데 갇혔다고 무조건 온나 이렇게 하지 말고 나도 갈게 그러면 왜 올래 물으세요. 왜 오는가 물어서 근데 나도 가면 안 되나? 와도 되는데 뒤에 계세요. 이렇게 와도 되는데 그는 의논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니까 앞에 나서지 말고 뒤에서 힘을 받쳐달라. 요렇게 하고 이게 모을 때 앞에서 우리가 의논을 하고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3명이든 5명이든 뜻이 있는 사람이 모여서 요걸 주제를 놓고 우리가 의논을 해야 되는 거죠. 요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우리 막 모이자 모였어요. 모이자 해가 모이시면 모이려고 모인 거지 의논하려고 모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 놓고 그거다가 의논하려고 그러니까 의논 안 되죠. 모이자 과가 어떻게 의논과가 되노? 지금 요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하락하니까 그 다음 걸 안 물으니까 나 안 가르쳐 준 거고 그 다음 걸 지금 물으니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의논하라 그랬는데 선생님은 의논하라 그래서 우리는 의논해야 안 되나? 이렇게 하면 저희끼리 자꾸 모여도 잘 안 되니까 그 다음 물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논하는 것은 주제가 있어야 되고 주제가 있어갖고 오늘 이런 걸 가지고 조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뜻을 모아야 되고 이는 의논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해보는 거죠. 그 사람이 세 사람일지라도. 근데 두 사람은 의논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지. 세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의논이 돼요. 그래서 이 의논 같은 거를 해가지고, 그 옆에 사람들은 의논할 게 아니라도 나도 참견하고 싶다. 그러면 같이 오게 해갖고 그분들을 옆에 두고 우리 사람들을 놔놓고 의논하는 것도 자꾸 해봐야 돼요, 지금. 그게 우리가 성장하는 길이에요. 세 명만 모여갖고 자꾸 의논하다가 누가 둘이 가오니까 그만 뭐 저 신경해서 우리 할 말을 못 하는 거죠. 자꾸 이렇게 대의 토론장 같은데 우리는 나서야 될 홍익 인간들인데 못 나서는 이유가 자꾸 안에서 이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자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자신 있게 의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몰래 하는 게 아니고 공공장소에서도 항상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꺼내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공유해도 되는 것만 우리가 말해야지. 그냥 우리가 둘이 있을 때만 말할 거 자꾸 이러다 보면은 사람들 앞에 못 나서요. 못 큰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자신 있게 그런 걸 꺼내서 토론할 수 있고, 의논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그만큼 커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니까, 그 조그맣게 의논하라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의논에 마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의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내 에너지의 질량이 넓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그래서 이제 의논을 잘 못하니까 내가 지금 요새 내준 것이 명상해라. 주제를 가지고 같이 들으면서 명상을 하고 그거로 갖고 의논하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같이 공부를 나누다 보면 이것이 의논하는 법칙을 우리는 내도 모르게 지금 공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 토론이라든지 의논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나도 모르게 지금 갖추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명상 안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나는 요렇게 해라, 요렇게만 지금 해놨지만 그 안에는 그 뒤에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정법을 듣고 명상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연습하십시오. 지금은 연습입니다. 이 연습인데 어느 정도 이게 질량이 잡히고 나면 그 다음 거를 내가 하게끔 이제 해주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지금은 이 팀 모여갖고 연습들을 좀 하면서 그런 기록도 좀 남기고 이런 거를 좀 자료도 남기고 준비를 좀 하시라는 거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이것 때문에. 이게 앞으로 미래의 인류는 무엇을 찾느냐 하면 명상이 엄청나게 부음이 일어납니다. 인류 사회가 명상 부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때까지 하던 명상들은 이때 학업들이 하던 거예요. 근데 질량이 갖춘 사람들이 명상이 뭔지를 몰라갖고 명상을 지금 막 들락거리는 거예요. 명상은 언제 하느냐 하면 이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명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내가 갖추고 다 갖추어갖고 딱 어느 선 올라서니까 정신체계를 찾고 이런 사람들이 명상을 하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지도자도 아닌 사람들이 명상을 하니까 어깨 뽕 이 힘만 들어가가지고 내가 냄렉하다 평생 동안 못 일어나는 사람들. 명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다 갖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정신세계를 원하는 것이고 이제 진리를 원하는 것이 지식을 갖추고 나서 진리를 찾듯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인류가 지금 70% 기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신세계를 엄청나게 지금 찾아 움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런 거를 아주 질 좋게 만들어 놨다면 일로 다 쏟아지더라고요. 지금은 헤매고 있는 거예요. 미얀마도 헤매고, 버마도 헤매고, 이스탄불에도 헤매고, 오만 데 다 헤매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도 가고, 지금 한국에도 명상 발음 불 끌려, 지금. 질량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이 시시한데, 아직까지 점검 안 한 게 명상이에요. 명상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명상을 함부로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 귀신 부르는 그런 밭이 돼요. 명상을 하면 뭔가가 정신을 모르면 이러면 귀신들만 쫓아와가 귀신들 밭이 된다니까, 얘가. 그러면 그 귀신이 붙었을 때 처리할 자신은 있냐? 큰일 납니다. 근데 이 정법을 들으면서 정법을 공부하면서 토론하면서 이 명상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 귀신은 물로 안 끄라 이래 되는 거예요. 법 앞에 귀신이 와갖고 오금을 띈다. 있는 것도 나가야 돼. 응? 그렇게 이제 요런 것들을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돼. 내가 지금 요렇게 정법 명상을 하라 이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앞으로는 정법 명상을 하는데 연습들 지금 많이 하세요. 그래서 2차적으로 지금 뭔가를 해주기 전에 내가 조금씩 해보고 또 2차로 가자. 오케이. 질문하신 분 답부터 내놓고 우리가 풀어가자고요. 질문하신 분은 돈을 서미서 사십시오. 모으지 마십시오. 모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 저 사람은 모아놓으면 누가 가지러 와요. 그래, 뺏겨. 그러니까 내한테 돈이 들어오면 그걸 잘 쓰면서 살아라는 거죠. 남의 걸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내 삶이 있어요. 나는 내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돈을 쓰면서 사는 게 이게 행복한지 이렇게 행복한 거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행복이 안 와. 우리가 요는 어느부터 앞으로 고쳐야 돼. 돈을 쓰면서 사는 재미, 모으는 재미, 요런 거는 있을 수 있죠. 이건 재미를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모으는 재미, 쓰는 재미. 이렇게 어떤 사람은 모으는 재미로 살고 어떤 사람은 쓰는 재미로 살아요. 두 분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으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게 좀 체질들이 조금 달라요. 모으는 사람들. 모으는 사람은 목체질 돈 모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수체질 돈 모아요. 그다음 토체질 돈 모을까요? 못 모을까요? 토체질은 쓰는 사람들이에요. 쓰는 사람들이 모으려고 그러면 더럽게 이상해지는 거죠, 이게. 근데 토체는 자꾸 쓰면 자꾸 돈이 와요. 환경에 따라서 작게씩 오느냐, 많이씩 오느냐지. 이거는 급수에 따라서 지금 환경에 따라서 틀릴 뿐이지. 쓰는 사람은 돈이 자꾸 와서 쓰는 거예요. 안 오면 못 쓰거든요. 돈이 왔었어. 이게 토체질은 아주 명랑하고 재밌게 이렇게 지내면 자꾸 쓸 돈이 와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와든 자꾸 온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쓰면 돼요. 이 사람이 돈 모으면 이상해져. 자기 행위를 해야 될 걸 못하고 있으니까 발랄하지를 못하고 이상해지니까 돈 오는 게 멈췄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의 꽃이거든요. 토체질은 지금 이 다양한 사회에서 꽃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게 보는 눈이 아주 이게 뭔가 이게 디자인도 잘 보고 뭔가를 이게 쓸 곳을 잘 봐요. 이렇게. 멋도 잘 부리고 뭐 이런 걸 잘 하는데 수체질은 이걸 잘 하느냐? 못해요. 멋을 못 부려. 옷 하나 주면 이게 한 10몇 년 지났는데 그 옷을 입어요. 목체질은 이거 아직 입을만 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17년 됐어요. 입을만 하다 그러는 거지. 그러게 이 돈을 못 쓰고 모으죠. 못 쓰는 게 아니고 안 써도 되는 사람들이다. 못 쓰는 게 아니고 안 써도 된다. 요런 거죠. 그 사람들이 돈을 못 써서 안 쓰는 게 아니고 안 써도 되는 거다. 이러고 모으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재정을 가지고 있으면 너한테 이게 뺏길 염려가 없습니다. 근데 토체질이 이 돈을 모아가 갖고 있으면 사기를 당한다든지 누가 이렇게 질질 짜고 오면 다 내줘야 되는 보는 놈이 임자가 되는 거죠.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쓸 사람은 잘 써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쓰는 재미를 가진 사람이 있고 모으는 재미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두 쪽 다 재밌는 거죠.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재미가 있는가 하면 모으는 사람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 사람의 근기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모아놓으면 이 사람들한테 모아놓으면 이 돈이 언제 나오느냐? 이 사람들을 이해를 잘 시키는 사람한테 이 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을 갖다가 이렇게 꺼내 먹으려 그래도 안 꺼내 먹어져요. 안 나와. 이게 왜 안 나오냐? 이해를 못 시켜서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이해하는 동물이거든. 이해가 되면 뭐든지 움직이는 게 사람이에요. 어떠한 체질을 가지고 있든 이해를 시키면 움직인다. 이해를 시키지 않고 뭔가를 지금 내가 욕심을 내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힘든 일이 생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사람은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을 수 있는 사람은 모으는 재미로 잘 모아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사회가 잘 운영이 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금체질은 조금 예외입니다. 예외인데 금체질이 어떤 사람이면 돈을 돌보기로 하는 사람이 금체질이에요. 돈을 돌보기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돼가지고 또 돌보기로 하다 보니 돈이 없잖아요.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을 뭐 가지려고 그러면 이제 또 돈이 없는 거예요. 이래갖고 애태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금체질들은 원래가 수행자 체질이고 이게 지략가 체질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많이 갖추면서 그래서 이 사회 환경과 이 돈이 어떻게 쓰임새와 이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이런 걸 전부 다 알아야지만 그때는 돈을 돌보듯이 안 합니다. 그때 이걸 잘 이 공부를 다 끝내고 나면 돈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어떠한 원리로 돈이 운용이 된다라는 걸 알게 돼 있는 거죠. 돈은 모든 이 사회를 움직이는 근간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돈을 돈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고 경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회의 에너지다. 에너지를 어떻게 씀으로써의 이 사회가 맑아지고 이게 빛이 난다. 요런 것들은 이제 요쪽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요런 게 되는 거지. 이 금체질은 돈을 보고 돈으로 쳐다본다면 이거는 이거 거러지 될 팔자입니다. 돈을 보고 돈으로 쳐다본다면 거러지 될 팔자다 이 말이죠. 네가 돈을 돈으로 쳐다보는 이상 돈이 네 앞에 안 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바르게 쳐다볼 때 돈이 전부 다 내 앞에 다 올 수 있습니다. 여기 금체질들이에요. 이렇게 금체질들은 이는 누구 책사가 될 수 있고 누구 스승이 될 수 있고
누구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 정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많이 갖추어서 갖춘 상태에서 정신의 그 힘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삶에는 조금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삶에서는 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게 함부로 접근을 했다가는 내 때문에 일반 사회도 망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갖추는 금체질인데 금체질 돈을 이 토체질이 선다는 것은 금체질이 지금 돈을 챙겼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안 되게 돼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금체질은 그렇게 돈을 챙겨놓고 지금 토체질이 쓰겠고 만놔둡니다. 절대 그런 일은 안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금체질한테 돈이 들어가잖아요. 안 나와요. 아예 뭐 저 목체질보다 그 수체질보다 돈이 더 안 나와. 이 목체질한테 돈이 들어가면 안 나오죠.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수체질한테 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납작 붙어버리. 붙어갖고 있는데도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수체질들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지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리고 목체질이 돈을 갖다가 모으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 갖고 모으는 사람들이에요. 수체질은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 들어가면 안 나와서 모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돈이 안 모인다. 이게 수체질은 돈이 들어가면 안 나오는데 모여도 큰 돈은 절대 안 모인다. 이렇게 되고, 목체질은 돈을 이렇게 모으는데 큰 돈을 모은다. 이렇게 해서 항상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금체질은 돈을 이게 돌보듯이 하기 때문에 안 모입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안 나와. 납작해서 안 나오느냐? 곰팡이 썰어도 안 나와. 근데 돈을 돌같이 받기 때문에 이걸 꺼낼 줄을 몰라요. 그게 안 내놓으려고 노래이라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돈이 돌같이 보기 때문에 돈이 나가지를 안 해. 그래서 이게 있으나 마난 거라 이게 돈이. 그러고 있다가 이게 어느 정도 모이잖아요. 모이면은 아주 불쌍한 놈이 하나 옵니다. 와서 무릎을 꿇고 잘잘 울어요. 그럼 이게 다 내줘 뿌리. 돈을 돌같이 보니까 불쌍한 놈 주는 게 낫지. 그때 모일만 하면 그런 놈이 와요. 그러면 다 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진짜로 내 앞에 무릎 꿇고 우는 사람 앞에는 견딜 수가 없는 게 그게 금체질이에요. 불쌍한 걸 보면 진짜로 내가 마음이 동해버리면 그때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져버려. 그래갖고 또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런 게 금체질이에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 그분은 금체질이 아니에요. 예? 같이 쓰세요. 재밌게 쓰세요. 우리가 욕심은 항상 나죠. 욕심 안 나면 큰 사람 아닙니다. 욕심을 나는데 내가 욕심이 난다라는 건 내가 잘 살고 싶고 내가 더 하고 싶고 이는 더 높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점유하고 싶고 뭔가 내가 내 방법으로 가고 싶고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욕심이죠. 욕심 뒤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질량을 빨리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나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질량을 내가 갖추어 놨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질량이 모자라면서 욕심을 내면 학은을 부르는 거죠. 욕심을 부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욕심을 이루려고 들 때 질량이 모자라면서 이루려고 들면 항상 이것이 화근을 잇게 되고 이것이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욕심을 내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욕심을 내는 건 잘못이 아닌데 이걸 이루어 가지고 내가 하려고 들 때 이때는 질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은 욕심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왜? 절대 안 이루어진다라고 이 표현을 쓰느냐? 질량이 모자라는 사람이 욕심을 내는 겁니다.
욕심 자체가 질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는 거다 이 말이죠. 질량이 되는 사람은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뿐이지. 근데 질량이 모자라는 사람은 욕심부터 먼저 가지는 거죠. 그래 이걸 이루려고 들면서 항상 사고를 얻게 되는, 어려워지는, 소탐대실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항상 나를 갖추어라. 내를 갖추는데 노력을 하라는 거죠. 갖추는데 노력을 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질량의 법칙으로 이루어진다. 이 우주가 운행이 되는 원리가 질량의 법칙으로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주는 0.1mm도 잘못 운행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지금 전부 다 성장을 해가지고 우주의 법칙과 지금 닮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역행을 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우주 속에서 역행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고 모든 만물은 역행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역행을 하고자 드는데 왜 그러냐? 인간이 본성이 신이기 때문에. 신들이니까 욕심을 내는 거예요. 동물은 욕심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기 분수만큼 분수만큼 잘못했으면 수긍할 줄도 안다. 개가 저 음식을 욕심을 내면은 물어 뜯을 거를 압니다. 그래 물어 뜯기고 나면 깨갱 해가지고 이거 불만을 안 해요. 이걸 이러고 있지. 근데 인간만 이렇게 물어 뜯기고 나면 그걸 갖고 또 싸워요. 그래 더 물어 뜯기려고 그래. 요런 이 자연의 법칙에 지금 어긋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욕심은 내도 되는데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라 이런 거죠. 욕심은 내도 된다라는 것은 내 기운이 그만큼 뭔가 하고자 할 수 있는 힘은 되는데 아직 내가 배움의 갖춤을 작게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이니까 항상 내가 갖추는데 열심히 하라. 큰 뜻을 가지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너를 갖추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갖추는 데에 무엇을 갖추어야 됩니까? 정법 많이 들으십시오. 그게 갖추는 겁니다. 이것이 정법은 지금 어떤 식으로 가르치느냐 하면 생활 속에 도를 찾고 있는 생활 속의 길을 가르쳐주는 이게 정법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생활 밖의 걸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생활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칙을 알아야 된다. 그러고 바르게 가면 누구든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욕심을 내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면 되느냐? 욕심을 내는 것은 내가 모지래면서 뜻을 이루려 한다. 이렇게? 그러면 모지래면서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은 안 되게 돼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 다음부터 이런 생각은 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부터 내가 모지됨을 갖추는 공부를 해라. 그러면 이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분이 많습니다. 원래가 우리 홍익인간 자체가 지금 이 신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내리선 이 신줄들이 있습니다. 신줄들이 있는데 이 신들이 전부 다 털려가지고 5만 신이 다 내려서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악기 만지는 걸 좋아하는 신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신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책 읽는 건 죽어도 싫고 산에 돌아다니고 싶은 그런 신이 있고, 뭐 신들마다 종류가 5만 신이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것 중에 지금 질문하신 분의 신이 이제 지금 우리가 삼나라 삼장군 소리 들어봤죠. 신이 내리서는데 이게 다른 나라 신들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남이 아니고 우리 조상 중에 다른 나라를 다니고 있던 그러한 조상들의 신들이 내리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능한 신들이 오니까 우리가 애국말도 하고, 이제 어떤 사람은 7개 국어까지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내리서 갖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고를 때 왜 이게 내리섰는가 그 근본을 못 잡아 가름을 못하면 그러면 헤매는 거죠. 헤매다가 보니까 나중에 시간만 지나갖고 나는 멍텅구리가 돼 있고, 이래갖고 사회 살아나가는데 질량이 모질해갖고 어떻게 살지 모르고, 신기가 오면 신기로 갖고만 풀어먹고 신만 빠지면은 그딴 멍청해지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신에 휘둘리고 다니면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들이 올 때는 왜 오는가 근본을 알고 나면 조금 달라집니다. 신이 올 때는 내가 모지됨이 있어갖고 그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좀 거들라고 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신들이 와가지고 활동을 같이 하면 그 분야를 빨리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를 하는 서양대 신이 왔어. 그렇게 와가지고 같이 놀다가 보니까 서양 공부를 하면 지금 영어 공부가 일지월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공부를 하려고 들지 안 하고 아는 책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공부한 게 아니고 내 몸을 빌려줘서 귀신이 영어를 씹으리고 다니고 있다 이거죠. 귀신. 그렇게 내 몸을 빌려주고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은 잘 놀았고, 귀신은 내 몸을 끌고 다니면 잘 놀았고,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고, 이래갖고 시간 낭비를 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게 이 신들이 오면 자기가 잘났다라고 행세를 하고 싶어 해요. 행세를 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 맞장구를 쳐버리면 행세를 하면 오는 거죠. 그러다 보고 시간이 지나면 이 신은 떠날 때가 있습니다. 신들은 왔다고 해서 영원히 내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때 뭐 때문에 온 것이다. 그럴 때 잘 활용을 해서 신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우리한테 무엇을 도울 수가 있는 건지 장단점을 잘 알아가지고 우리는 그때 모지됨을 채울 수도 있고 신들의 이내 바라는 게 뭔지를 못 채운 게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고 이래갖고 이게 상생하게 돼가 있다. 뭐든지 같이 도움되게끔 환경이 오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들이 왔을 때는 가름을 잘못 타주면 그 귀신하고 노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귀신하고 노는 놈이 돼가지고 시간만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정법 공부를 하는 이유는 신들하고 같이 노는 게 아니고 같이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공부를 하고 나면 실력이 있어갖고 신들도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분별을 해서 이루어야 그것이 내 일이다. 내 인생 살라고 왔지 신에 끄달리면서 내 인생을 낭비하러 이 세상에 육신을 이 중요한 시간을 받아온 게 아니다. 이게 우리 신공부를 너무 안 했던 겁니다. 누군가가 이 신공부를 같이 나누면서 신은 전부 다 파악이 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신공부를 안 하고 그냥 전부 다 저거가 신을 육신에 차고 행위만 해먹고 있었던 거예요. 공부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가닥을 하나 잡아줄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이런 고생들을 했던 겁니다. 이때까지 고생했던 거는 할 수 없고 내가 시킨 게 아니니까. 이때까지 고생한 거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지만 내가 시킨 게 아니라서 내한테 잘못을 물을 일은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스승님이 좀 일찍 나오죠. 내가 나올 때 돼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부터는 내가 아리키고 이끌어 줄 거니까 이제 누구를 아리키려고 들지 말고 내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죠. 정법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게 내 공부입니다. 누가 내한테 법문한다고 그걸 듣는 게 당신 공부가 아니고 법문은 이 사람 혼자 합니다. 왜 법문을 이 사람이 하느냐?
내 법이기 때문에 정법은 내 법이고 내가 법주입니다. 법의 주인이 법문을 하는 것이지 법의 주인이 아닌 사람이 법문을 하지는 못한다 이 말이죠. 법주가 법문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법문을 듣고 나서 법문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법문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같이 나눔을 하는 것이고 그거를 이게 그 내가 이리 가르치는 것은 그는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법문을 듣고 내가 설명을 잘하는 것이 이것이 멘토가 되는 겁니다. 멘토는 될 수가 있어도 법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법문은 법주가 하는 거예요. 이 법주가 내놓으면 많은 이 상자들이 이 법을 가지고 이제 멘토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만천하에 바르게 전달을 하는 요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문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그럼 멘토는 어디다가 멘토를 해야 되느냐? 내가 법을 전한 사람한테 멘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법을 전해서 감사해갖고 다가오는 사람한테 멘토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오시는 분들 지금 여기서 모이니까 좋다고 해갖고 만나가지고 내가 가르치려면 멘토가 되느냐?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멘토가 되려면 노력행기 있어야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하는 때에 네가 노력해 준 게 뭐 있다고 나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요래 되는 거죠. 이거 정확한 겁니다. 내를 이롭게 한 자 아니면 나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요거예요. 지금은 전부 다 지식사회고 똑똑한 시대입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노력한 게 있으면 그때부터 너의 멘토가 되는 겁니다. 여기 되지. 이 정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때에 처음부터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이 노력을 해갖고 내가 정법을 만나게 됐고 그 사람이 나를 관리를 해줘서 내가 공부하게 됐다면 그 사람이 나의 멘토예요. 내 또한 딴 사람한테도 그렇게 멘토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법을 갖다가 이제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좀 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네가 멘토 될라 하지 마라. 너가 전달하고 너가 노력해서 너를 감사히 오는 사람 이 사람한테 멘토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할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하늘의 힘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는 축복이 올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게 없는데 거기서 내 말을 듣게 하려고 들지 마라 이 말이죠. 절대 그런 법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라. 네 에너지만 소모가 된다. 그러고 결국은 내가 어려워지고 또 다시 공부를 찾아야 된다. 이러는 거죠. 그렇게 남을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남을 도우려고 들 때 그 사람이 내한테 도움을 받을 때 그 사람의 멘토가 스스로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